어제 우리는 정경심 피고인 그 재판 결과를 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뉴스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훑어봐야 하겠죠. 머니투데이 뉴스를 가지고 시작을 합시다. 조국 씨의 딸과 관련된 사건이죠. 머니투데이는 조모 씨 이렇게 썼는데 이미 이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조민 씨 이렇게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국 씨의 그 딸 조민 씨 대학 그리고 의전원 입시 비리 이제 그 관련 혐의가 정경심 피고인 사건입니다.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정경심 피고인에게 유죄다. 그 다음에 형이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이렇게 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할 때는 우선 혐의에 대해서 유죄라는 판결을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입시 비리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의 그 뉴스를 기술하는 방식, 그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이번 학사비리 혐의는 의전원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로 요약된다. 이렇게 썼는데 스펙 쌓기라는 것이 혐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뉴스가 나중에 역사가 됐을 때 요즘에는 이런 뉴스들이 다 기록으로 남죠. 그랬을 때 우리의 후대가 정경심 씨가 스펙 쌓기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머니투데이. 스펙 쌓기라고 하는 것은 스펙을 쌓았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게 범죄를 구성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경심 씨하고 조민 씨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지만 아주 묘하게 얽혀서 사실은 주인공인 셈이 되었죠. 조국 씨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스펙을 쌓았다면 우리가 통상 하는 표현으로 위조하는 기술을 그런 스펙을 쌓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제기한 그 혐의들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한 것 이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살짝 각도를 바꿔보게 되면 사안이 완전히 달라지죠. 제1저자로 등재한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다든지 연구 성과를 냈다든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서 거기에 이름이 들어갔다. 그거 자체가 하나. 그 다음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을 입시에 사용했다. 이것이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스펙은 없습니다.
범죄 사실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혐의 중에 공주대 연구소 논문 초록 제3저자 등재, 서울대 로스쿨 인턴 활동 조작,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활동 조작, 키스트 자원봉사 인턴 경력 조작,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조작,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거의 전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슬슬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심각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조국 씨라는 전직 공무원이, 그리고 정경심 씨라고 하는 또 전직 공무원이 되겠죠. 어쨌든 하여튼 교육자가, 그리고 그 대단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겠다고 시험을 봐놓은 조민 씨라는 이제 뭐 30살 정도 된 충분히 이제는 어른이죠. 이런 사람들이 한 일들이 하필이면 연구를 하는 분야, 대학을 가겠다, 의전원을 가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위조를 한 이런 부분도 연구 성과에 그냥 이름을 척 걸쳐 놓은 그런, 또 학문적으로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줄 수 있는 상, 이런 것을 가로채는, 사실은 가짜여서 가로채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겉껍질만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실제 그 알맹이는 자기들이 낚아챈 이런 사례들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그 앞날이 암울한, 바로 이래서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되고 가짜들이 판을 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른 상세한 내용도 다루고는 있는데, 정경심 피고인의 남편 조국 씨, 이 인물은 현재 형사 피고인의 그 법적 지위라는 점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여기에서 조국 피고인에 대한 그런 판결은 아니지만,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 인턴 확인서, 이제 이게 범죄 사실이 돼버렸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조민 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 씨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인턴십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을 하고 위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말이 없습니다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국제 세미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미나 개최는 얼마나 충실하게 한 것이며 그것이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이용되는 그런 정도로 가도 됐던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 사건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 씨가
그 서울대라는 교육기관에 교수로 있었고 또 장기간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서울대 자체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익인권법센터 어느 쪽이 됐든 이제 결단을 좀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이것도 조국 씨가 인턴십 확인서하고 수료증, 이거를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을 하고 아쿠아팰리스 대표이사의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민 씨는 이 호텔에서 전혀 인턴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했다는 내용을 적은 그런 자료를 사용을 했죠. 아무튼 이제 이러한 스펙을 이용해서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를 했고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을 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번 사안은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전부 조민 씨가 입학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다. 이것은 맞죠. 그 서류를 부모가 보냈든 어쨌든 면접시험도 봤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학교에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확인을 했든 안 했든 자기 자신이 이러한 것을 범죄의 과실을 혹은 범죄 덩어리 자체를 들고 가서 의전원에 가겠다 하고 썼다. 이거 미성년자도 아닌 그 본인의 범죄가 맞죠. 그 일을 한 것이 조민 씨 자신이고 그게 새겨 들어가 있는 것이 조민 씨 인생입니다. 지금 재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이 동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조민 씨 건이 문제가 되자 조국 씨가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내가 아니어서 그래서 안타깝다. 여러분 모두가 조민이 아니어서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잘 챙겨주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분명히 그거 뉴스에 나갔죠. 그런데 그 혜택은 범죄자가 되는 혜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민 씨, 이제 전면에 나와서 자기 인생에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겠죠.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아닌 조민 씨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냥 이 사회의 어른이 좋은 이야기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응시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됐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가장 그
든든하게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 불공정 타파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기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기고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부산대 쪽에서, 부산대학교에서 이 조민 학생의 그 합격을 취소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최종심까지 기다려서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 아주 모렴치한 태도다 이렇게 보이죠.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그렇게도 보입니다. 일단은 아주 선의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흔히 1000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한 마리의 늑대를 지키기 위해서 1000마리의 양을 버리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성실히 준비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고 부모가 이런 짓을 하지 않은 그런 학생이 대한민국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1000마리의 양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산대학교에서는 일단 모르겠다. 마치 정경심 피고인의 변호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좀 놀라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바로 거기에 이 조민 씨가 다니고 있는 거기에 노환중 의료원장, 거기 교수였고 이런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역시 조민 씨와 관계가 돼서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줬다. 그런데 장학금 주는 거를 그저 용돈 집어주듯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용돈 주는 거하고 학교에서 학교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거하고 혼돈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는 아주 유명합니다. 유급했기 때문에 학문에 힘쓰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다. 무려 1200만 원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러는데 2005년 1학기 때 3과목 낙제, 그리고 2018년 2학기 때 또 1과목 낙제, 이래가지고 2번 다 유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그 1학년 때 노환중 교수가 장학금 대상자로 조민 학생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6번이나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죠. 교수로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은 피고인 입장이니까 그런 식의 부끄러움은 이제 문제도 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산대 의전원 교수라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수많은 학생들의 선생님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겨우 이런 꼴을 보여줬다. 부산대에서는
이번 판결이 1심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밀고 당기고 계속해서 확정 판결이 나와서 드디어 손 들면 그때 가서 심의기구를 열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중앙일보에 나온 내용이 그렇습니다. 혐의가 대학의 그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산대는 용서할 수 있다. 혹시 이런 생각인가?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이야기도 또 해보기로 합시다. 서울대 의전원 1차 합격. 서울대는 입장 발표하십시오.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조민 학생은 지금 거기까지 밟고 올라간 계단이 다 없었다 하는 것이죠. 계단이 없었는데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계속 밟고 올라가게 돼 있는데 밑에 계단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든 올라간 거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민 학생을 지금까지의 그 각 계단별로 합격이라고 했던 것들을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인정하겠다. 그런데 계단은 없었습니다. 지금 위조 사실이 없었다는 게 아니죠. 본인이 가지 않았는데 잘해봤자 정경심 피고인이 내가 안 하고 조국 씨가 했다.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다.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했다는 것이죠. 가짜가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게 실제 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위조했다. 그것을 사용했다. 그러면 계단이 없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재판을 계속해서 정경심 피고인이 설령 무죄가 되더라도 지금 조민 학생의 그 입시 비리, 이 사실은 없었던 게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것들을 직접 사용한 장본인, 당사자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계단을 20개를 올라갔는데 계단이 없습니다.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밑에서 들어 올려서 위에까지 그냥 떠받들어서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위에서 아래에 팔을 뻗어서 안아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거나 그렇겠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만일 위에서 들어 올렸다면 그 위에 권력형 어떤 그 범죄가 확실히 있는 거죠. 밑에서 떠받들었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경심 피고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산대학교 의전원 자체를 갖고 문제 삼아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전원 자체를, 그리고 고려대학교, 조국 씨의 아들 입시 자료하고 관련해서 연세대학교도 문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시대인 겁니다. 전에 그
그냥 최순실 씨라고 하겠습니다. 또 뭐 어떤 사람은 이름이 다르다 그러는데 법령에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말고는 모른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쓰는데 최순실 씨 딸의 입시 비리 이렇게 돼 있죠. 그 문제 있었을 때 본인만이 아니고 그것을 담당했던 학교 직원, 교수, 학교에서 다 책임을 졌습니다. 그것이 행정적인 실수였는지 아니면 범죄였는지 그것을 떠나서 아주 세밀하게 모두 처벌했다 하는 겁니다. 그게 4년 전, 시작은 4년 전이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병균이 한 접시 안에 10,000마리가 있어도 되던 시대가 지금은 100마리를 넘겨서는 안 되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조민 씨 사건, 더구나 문재인 청와대에서 핵심에 있던 사람이, 그리고 지금 거의 이성을 잃고 조국 씨를 가지고 조국 대통령을 외치는 대중들, 여기에서 지금 이런 범죄가 저질러진 겁니다. 한 점 그냥 넘겨가는 거 없이 태양으로도 부족하니까 불 더 밝히고 샅샅이 다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로를 하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에서 이것을 가지고 재판 끝나면 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 알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의전원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광풍이 불기 직전입니다. 쓰나미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죄 짓지 않은 자는 마음이 평온하겠죠. 그러나 죄를 짓고도 아직도 구세력에 의존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철퇴를 맞아야 할 겁니다. 이거 어디 3심 끝나고 보자 하는 게 부산대의 뜻입니까? 부산대 의전원의 뜻입니까? 거기 있는 학생 누구도 이런 불의함을 용납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조민 씨, 싸고 도는 부산대 관계자, 역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혹시 주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그럴 문제가 전혀 아니다는 것이죠.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계단을 밟지 않고 그저 떠받들어져서 부산대 의전원에 간 조민 학생이 올해 9월에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봤답니다. 그래서 이 면허를 취득하면 2021년에는 의사가 되는 것이죠.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또 계단 하나를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부산대가 지금 입학 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합격을 하면 그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개업을 하거나 취직해서 환자를 진료하게 되고 또 2021년 봄에 인턴이 돼서 의료 현장에 투입이 돼서 우리 선량한 국민 누구에게
그 죄 있는 손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들에게 인턴이다. 이렇게 행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의사면허를 발급한 후에 입학 취소가 있었던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어디까지 썩은 겁니까?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의사 면허를 발급하면 장땡입니까? 그리고 나면 입학 취소 못합니까?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 청와대 민정수석 했던 사람,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던 사람, 그리고 그 엄마도 대학 교수라는 사람, 이런 집안에서 자식을 입학하는데 그 입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어 갖고 의사고시까지 치르게 한 예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의사면허 발급만 되면 입학 취소를 못한다. 앞뒤 가려가면서 언론에도 답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경심 피고인이 혐의 15개 중에 11개가 유죄로 됐다고 하죠. 입시비리하고 관련해서 참 해도 많다 싶은 게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이거는 조민 씨의 경우에도 아마 중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의 명칭, 그걸 이야기합니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서 사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이런 것들이 대략 인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고,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이 됐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정경심 피고인은 컴퓨터 작업을 잘 못한다. 그래서 자기는 위조하고 이런 거, 이미지 파일 가지고 하는 거 잘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정경심 피고인이 그러한 컴퓨터로 작업하는 그런 능력이 상당하다. 잘할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를 발견을 해서 알게 됐는데 30여 년 전에 정경심 피고인은 어느 회사 무역부에서 근무를 했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진실은 1985년부터 3년 5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또 수정을 한 문서가 같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는 8년 2개월 동안 근무했다고 수정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문서를 스캔하고 스캔한 문서의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 붙여서 다른 파일에 끼워 넣는 이런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30여 년 전 거 이것도 또 수정을 말은 수정인데 위조라고 해야 하겠죠. 이렇게 했는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뭐 이런 그 반응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침 그 크리스마스하고 관련이 돼서 중앙일보가 이런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조국 씨가 그 딸 조민 씨의 그 추천서를 만들었죠. 코넬 대학교 경영학과의 추천서를 만들었는데, 그 파일에 이제 이 추천서를 아쿠아팰리스 호텔의 시니어 매니저가 이렇게 추천을 한다.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거기에 내용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객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그런 멋진 계획을 만든 조민 씨다. 이런 이야기. 또 조민 씨가 3년 동안 아쿠아팰리스 호텔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냈다. 이런 것도 추천서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민 씨는 아쿠아팰리스 호텔에 거기에서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까지 팔았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 조민이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뭐 부모가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의사가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너무 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갑자기 조민이라고 하는 아주 선량한 그런 사람을 하나 앞에다 놓고 복수하듯이 이 사람의 그 기대, 자기 인생에서 쌓아온 이런 것들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서 좋겠습니까? 어제 정경심 피고인이 법정 구속이 됐다고 했을 때 아마 그래도 한 국민 중에 반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그리고 이 겨울에 딱하게 됐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행위가 옳다고 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 사람이 법정 구속이 돼서 고소하다. 죄를 짓더니 결국은 끝을 보는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의감이 좀 강한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보다 인정이 좀 더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딱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유죄다. 사실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국민 누구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를 떠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개탄하고 낙담하고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범죄 사실이 있었고, 그리고 더구나 이거는 나중에 그 뿌리를 캐보면 알겠지만 권력의 부패함이 아주 짙게 자리 잡은 그런 사건이죠. 게다가 인과관계도 이제 밝혀졌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 정경심 피고인이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혐의를 이거는 그 혐의가 증명되기 어렵다. 증거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경심 피고인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5,100만 국민은 감옥 밖에 태양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부산대 의전원, 서울대 의전원, 고려대, 연세대 이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질렀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이야기할 마당 자체가 아닌 것이죠. 여기는 좋은 일만 있습니다. 꿈만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실력을 연마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그리고 보다 원만하고 더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보내고 거기에서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범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무조건 그곳에 들어가겠다. 거기에 나와서 무엇인가 자리를 차지하겠다. 지금 이런 사례가 거기에 끼어 있는 것이죠. 대학은 그런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학에서 범죄자의 마음이, 범죄자의 머리가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조민 씨 같은 그 사람에게 그 정경심 피고인이 또 조국 피고인이,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 이 나라에서 나 같은 엄마 아버지는 없다. 다른 모든 젊은이들 부럽지. 사실은 그런 그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해대면서 했던 일들인데, 그 범죄 수익을 누려서 그 사람이 그걸 누리는 것을 허락하면 이 나라에는 그런 의사가 한 명이 나오게 됩니다. 합격했을 경우에. 그리고 만일 그것이 안 된다. 대한민국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선택인 겁니다. 조민 씨의 경우에는 좀 흔한 말로 죄질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수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범죄가 성립이 되고 범죄가 인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할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법정의 일인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범죄자들의 어떤 그 악마의 디테일을 가지고 싸우는, 자기 변명을 하는, 그게 아니고 그거를 완전히 치워버립시다. 학문의 세계, 좀 더 나은 실력과 그리고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세계에서 쓰레기는 치워야 하는 것이죠. 오염된 것은 덮어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물론 이제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낱낱이 밝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학교에서도 알아서 우리가 이만큼 잘못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것을 원상회복을 하고 이런 걸 해야 하겠죠. 그런데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국민 여러분, 우리 서울대에도 더 이상 가져가지 맙시다. 부산대도, 고려대도, 연세대도 우리 국민이 행동에 나서기 전에 올바른 길로 역시 그들도 헌법과 법률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의 그 업무라는 것이. 그 길로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 다 버립시다. 죄를 짓고도 권력에 빌붙어 있으면 그러면 내일이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그 희망을 끊어버립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